우리는 암호를 만들어서 대화를 했다. 남들 앞에서도 들키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도록.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세상 무엇보다 당신만을 사랑해.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면 조심해 위험한 것 같아. 처음에는 두 암호가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했다. 세상 무엇보다 당신만을 사랑해와 조심해 위험한 것 같아.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더 랍스터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네, 저 오늘 오프닝 보면서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암호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오른손 왼손도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왼손잡이죠, 책디가. 이거 암호 잘못 쓸게 뻔한데 왜 이런 암호를 했을까? 100% 실수한다. 100% 실수한다. 엑셀 브레이크도 가끔 헷갈리는데. 아, 이분들 위험한 분들이네. 암호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들이네요. 저는 사실 오프닝 들으면서 세 가지 키워드가 이거 궁금하다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은 뻔하니까. 근데 그치. 둘째가 위험이야. 위험. 위험과 사랑이 붙었어. 세 번째는 암호. 암호. 그래서 비밀스러운 느낌이 사랑을 만났는데 위험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실 생각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책플릭스 하면서 헤어질 결심과 단순한 열정과 우리도 사랑일까를 넘어서 이거 혹시 또 불륜이야? 라는 혹은 사랑, 위험, 암호. 다른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약간 평범한 사랑으로 네. 만족이 안 되나 봐요. 네, 그런 유교보이의 마음이 잠깐 들었고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인 건 분명한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의 어떤 독특한 설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와 질문들이 이 오프닝을 보면서 되게 새록새록 떠오르게 했습니다. 좀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네. 어떤 걸까요? 모르는 오지가. 기분으로, 안 본 기분으로 저는 이번에 영화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제목은 더 랍스타. 랍스타입니다. 맛있겠다. 저희가 지난주에 가제가 가제를 노래하는 거. 가제 그 영어 제목이 있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Where the Crawdads Sing이라고 말 그대로 가제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정직한 번역. 근데 이게 바닷가제는 그러니까. 이게 민물가제라 습지라. 랍스터 해주지. 랍스터는 아니네. 랍스터가 노래하는 어. 곳이라고. 아쉽지만 저는 바닷가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각각류 특집 한번 가볼까요? 네, 오지가 준비해온 더 랍스터 이야기 갑각류 특집 두 번째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영화는 2015년 개봉작인데 최근에 한 번 더 봤는데 여전히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먼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주인공인 데이빗이 한 호텔에 체크인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데이빗은 어떤 인물이냐면 최근에 와이프가 떠나갔어요. 그 이유는 데이빗이 근시라서 근시라서? 눈이 근시라서 나빠.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눈 좋은 남자랑 결혼하러 갔어요. 근시로서 굉장히 어. 슬프네요. 그게 이혼 사유일 줄은 상상 못했어요. 저는 사실 되게 과몰입했거든요. 나 마이너스 8.5인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행이다, 눈이 좋아서 그만. 근데 데이빗이 이 호텔에 온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의 엄격한 룰이 있어요. 이제 모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파트너를 커플이 찾아서 있어야 돼. 커플을 이뤄서 짝을 지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데이빗처럼 뭔가 누군가 헤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솔로가 되면 동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동물로 그냥 동물이 돼. 막 야생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빗처럼 어떤 짝을 잃은 사람들은 이 호텔에 와서 45일의 기회를 얻어요. 45일간 45일. 머무르면서 커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커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의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한 버전이야. 기괴한 버전이. 버전. 저도 나는 솔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왜 45일이나 있네. 그래도 그래도 길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45일 동안 만약 커플이 못했어.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동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방생하는 그럼 무시무시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규칙이 충격적인 규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평생 그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빗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커플이 못 되면 어떤 동물 될래? 라고 미리 이제 물어보고. 설문을 앙케이트를 했을 때 랍스터를 골랐어요. 그래서 랍스터가 제일 오래 산다. 그랬더니 누가 너 그러면 잡혀가서 찜통 속에 들어가서 이제 뜯어먹힐 거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상하게 아릇한 규칙이 지배하는 곳인 거예요. 그냥. 그게 가능해라는 질문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죠. 그런 거야. 근데 저는 랍스터를 고른 이유도 특이하네요. 제일 오래 살아서. 랍스터가 제일 오래 살고 피가 파란색이고
죽을 때까지 정력이 유지된대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는 랍스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죠? 기괴하네요. 실제로 이 데이빗이 호텔에 데리고 들어오는 반려견도 반려견이 아니고 한때 형이었던 형입니다. 근데 솔로가 돼서 개가 돼버린 그런 개를 개를 같이 택했구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의 호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벌써 흥미롭죠. 이 설정이 일종의 거대한 사고 실험 같은 건데요. 이 안에서 각자 이제 짝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솔로들이 이제 대부분을 구성하는데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 커플이 되는 것 같아요. 설정이. 그러니까 일종의 단체 소개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그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뭐 사교 댄스도 있고 어. 교양 강의도 있고 서로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그렇죠. 있고 막 어떤 막 솔로 체험도 있어요. 솔로서 오리엔테이션. 불편하게 막 한 손을 묶고 말다 이게 솔로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한 손을 묶어놓고 커플이 편한 이유를 느껴보세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굉장히 엄격한 규칙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데이빗과 거기서 사귄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어떤 커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플러팅을 하겠죠. 플러팅이랑 조금 다른 좀 달라. 차원. 약간 예를 들면 맞선의 약간 아무튼 뭐 이- 기술적인 무언가라고 해야 될까? 데이빗의 규칙이 있어? 친구 조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 여자가 습관적으로 코피가 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코피. 머리를 막 벽에 냅다 박아버리는 거야. 피를 커피를 내기 내려고. 위해서. 저도 커피를 잘 흘려요. 막 이러면서 약간 플러팅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다 이게 전부 뭔가 다 이상해. 일종의 상징인 거죠. 우아하겠죠? 상징이지. 그래서 너 이런 그렇게까지 식으로-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공통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다들 이상 정말 기괴한 방식으로 커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도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 틈에서 데이빗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커플이 되려고 막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어떤 여자가 눈에 띄어서 그 여자랑 커플이 되기 위해서 그 여자랑 비슷하게 자기를 꾸며요. 그렇지. 굉장히 기센 언니인데. 그 여자는 쉽게 말해서 냉혈한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눈 찔러도 피해 안 나올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병적으로 정말 감정을 못 느끼는 냉혹한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쉽게 말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짝이 되려고 자기도 사이코패스인 사이코패스처럼 척해요. 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막 눈 하나 깜짝 안 한 척. 굉장히 하고. 잔인하게 어떤 생명을 괴롭힌다거나. 네. 놀랐는데도 놀란 척 안 하고. 전혀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서 이 커플이 되는데 성공하는 듯 해요. 그래서 이 냉혈한 여자랑 같은 이제 커플실로 이제 이사 가요. 그래서 잘 사는 같이 듯 살아봐라. 어떻게 성공하나 했는데 아슬아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유지를 하다가 결국 어떤 일들을 겪고 결국 못 참고 그 상대방을 동물로 바꿔버리고 이 호텔을 탈주해버립니다. 이게 파국이야, 근데 파국. 안 좋아하는 사람과 억지로라도 살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내서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가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랑 커플이 되기 위한 어떤 그렇지. 장치로서 커플이 되는 건데 결국 데이빗은 실패한 거죠. 실패했고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 이 호텔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일이 일단락이 되는데 이 호텔에서는 또 독특한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다 독특한데 서바이벌 게임 있죠. 일종의 신호 그 음이 울리면 밥을 먹다가도 춤을 추다가도 다 같이 마취총을 하나씩 챙겨 들고 호텔 투숙객들이 숲으로 사냥을 나가요. 마취총을 들고. 마취총을 하나씩 지급을 하고 근데 사냥을 하는데 동물을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냥합니다. 잡습니다. 동물로 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요? 아직 사람인데 어. 그냥 사람을 잡아요. 마취총으로. 심지어 그 사람 많이 잡으면 오래 그치. 연장해줘요. 호텔에서 있을 어머, 수 있는 45일 리미트를 늘려줘. 이게 코인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냉혈하는 막 100명 넘게 잡고 막. 어.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이 호텔에서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이 숲으로 갔겠죠? 사냥감이 됐겠네. 거기 그렇습니다. 그 사냥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숲의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하면 이 호텔과 이 도시를 지배하는 쉽게 말해서 연애 지상주의, 커플 지상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난 싱글로 살겠다. 난 솔로로 살겠다. 어. 그러니까 왜 억지로 커플 만드냐 싫다 이러고 반항한 세력들이 숲에 몸을 숨기고 사는 건데 그렇다 보니 유일한 엄격한 규칙이 커플 되면 안 돼요. 연애 금지. 너네끼리 여기 안에서는 또 연애하지 마. 이게 절대 안 사람들이 돼.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이 중요한 것도 어떤 메타포인데 이 숲에서는 진짜 연애 근처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스킨십이나 플러팅이나 썸만 이런 타도. 것도 엄격한 처벌을 하는 등 연애를 아예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무덤도 알아서 파라고 누가 묻어주지 않으니까 내 무덤 내가 팔아. 파너라.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나. 그 호텔에서는 이제 사교 댄스를 추는데 브루스 같은 거 추는데 이제 숲에서는 우린 춤도 혼자 춰. 그래서 음악도 일렉트로닉만 들어. 이런 장면이 뭐야? 그러면서 헤드폰 끼고 춤을 춰. 어머, 혼자. 사일런트 디스코라는 행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각자 춤을 추는 기괴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그만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연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하는. 금지. 근데 하지 말라면은 더 하고 더 싶고 하고 싶죠. 하라면은 하기 싫고 그런 이 거잖아요. 영화란 어떤 곳입니까? 영화에 어떤 깨져선 안 된 규칙이 있다. 음. 그 말은 주인공이 그 규칙을 깬다는 깬다는 거죠.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빗은 이번에는 오히려 자기처럼 근시인 어떤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요. 호텔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나에게 희망표. 공통점. 나에게 희망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여인이랑 아주 둘이 이제 꽁냥꽁냥 엄청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이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부분도 이들이 연애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개발한 어떤 언어였던 거죠. 근데 이 둘이 사랑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 여기서는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호텔로? 이미 그거. 호텔에서는 쫓기는 거예요. 이미 돌아갈 갔다가 수가 마취총 없네. 맞고 동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이 한 쌍의 커플은 도망갈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숲을 빠져나가서 도시로 가서 둘이 커플로 살자. 커플로 연기하면 살자. 우리 뭐 없어지면 숲에서는 뭐 사냥 당했거나 뭐 잡혀갔거나 그렇게 알겠지 뭐 하고 계획을 꽁냥꽁냥 세웠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 사람들 외톨이들이라 부르거든요. 이 외톨이들 대장한테 들켜요. 그래서 대장이 그 처벌로서 이 근시였던 여인을 맹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잠시 당황했지만 데이빗은 꿋꿋이 이 맹인이 된 그 연인을 데리고 도시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원래는 이제 근시로 맺어졌던 이 연인이 한 사람은 맹인이 된 상태에서 도시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 사랑은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이거는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지금 제가 옆에서 봤는데 거의 처음 듣는 얘기야. 리액션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2015년에 봤나 봐요. 잊혀지기 어려운 설정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줄거리는 이렇고, 줄거리 어떤 설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화적인 의미를 상당히 많이 그렇죠. 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영화가 구조적인데 보면 영화의 구조가 느껴지실 거예요. 두 개의 큰 공간, 극단적인. 그리고 그 공간에서 반대되는 각자의 규칙들이 있고 대비되는 규칙들이 있고, 이 영화에서는 이게 어떤 규칙이 왜 지켜야 되고 아예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 없어? 이 규칙의 명분조차도 밀어붙여. 나오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거고, 사람들은 이제 그 규칙에 그냥 따라서 그저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체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규칙과 인간의 지금 본성이 충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반응을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순응하기도 하고 열심히, 어떤 사람은 시스템을 막 잘 요리조리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충돌했을 때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데이빗처럼 어떤 탈출을 선택하기도 하고 도망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시스템에 대응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인간이 그렇죠. 어떤 존재인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하게라도 살면서 좀 규칙을 벗어나거나 규칙에 충돌해본 경험이 있는지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집회에 나가서 뭘 했다 이런 공개적인 저항은 또 그 특별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특별함이 있고 뭐 그런 거가 되게 삶의 양식인 사람들도 있고, 막 공개적으로 막 누구랑 싸운다거나 목소리 뭐, 높이고, 그렇죠, 목소리 높이고 회사에서 뭐 부딪히고 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받고 규칙을 피해서 비밀과 일탈 이런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규칙하면은 아마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거는 군대겠죠. 군대입니다. 예. 근데 군대에서 어디까지 해봤냐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자, 10년 전 일이니까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보면 네. 잡혀가진 않겠지. 제가 군대 있을 때 술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그렇습니다. 원래 못 잡혀가야겠는데? 군대에서 공식 파티 이런 건 당연히 먹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술을 몰래? 일단 안 팔고 당연히 몰래지. 어. 자,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잡혀가겠네. 어. 편집 잘하세요. 자, 제가 있던 부대에서 병사들이 하는 일 중 하나 숙소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외부인이 많이 오는 부대였고, 교육 같은 거 받으러. 그러니까 다른 부대 장교나 부사관들이 뭔 일이 있어서 출장을 오면 숙소가 필요한 거죠. 그 숙소를 병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해요. 계속 그것만 하는 사람은 없고. 근데 그 일을 할 때는 제가 평소에 이제 같이 지내는 생활관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숙소에서 관리실에서 자야 돼요. 왜냐면은 와서 뭐 비품 달라고 하면 수건 줘야 되고, 뭐 어디 떨어졌다면 하고 뭐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거기 있다 보면은 수중에 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겠죠.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예, 아무튼 어찌저찌 그렇게 술이 생겼잖아요.
또 여기가 숙소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기숙사처럼 이렇게 그 외부인들이 오면 호텔처럼 이렇게 묵는 데다 보니까 공용 냉장고가 층마다 있어요. 그 공용 냉장고에 다들 그냥 이름 써가지고 메토 뭐 누구 써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검은 봉지에다가 그 술을 보관해. 자연스럽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뻔히 그렇지. 하겠죠, 대부분. 네, 그래서 어차피 서로 다 남들이거든. 아, 그렇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근데 네. 뭐랄까 이 정도는 좀 봐줘라 약간 이 마음이 네.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솔직히 알았을 거예요. 주임원사 같은 사람들이 네. 한두 뻔히 명이겠어요? 뻔히 이런 알겠 사람? 뻔히 알았겠지. 한 명 걸리면 그리고 야 얘가 이거 했으면 다 했겠지라고 알았겠지. 그렇죠. 하지만 이제 굳이 그랬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진짜 달았겠네요. 원래 네. 일탈해서 먹고 어. 마시는 건 무조건 맛있죠. 최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런 호텔에 들어갔다면 전 100% 어떻게든 커플을 맺어서 순응하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이나 뭔가 규칙을 어기는 거에 대한 겁이 좀 많다고 해야 유교걸. 되나? 웬만하면은 다 말을 듣는 편인데 랍스타 되느니 그쵸? 어떻게 해서든. 음. 근데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언가 진짜. 규칙에서 어긋나 본 게 있었을까. 그래서 그나마 그 규칙을 생각한 게 그냥 하루라는 규칙, 일상이 우리 예상할 수 있는 일상이 흘러가는데 그 일상에서 벗어나 본 정도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뭔데? 그게 그냥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그냥 얘기하려고 만난 거예요. 내 친구가 여행 가고 싶다 얘기를 해서 야 가자 그러면 해서 갔어? 있는 표를 봤더니 군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뒤에 가방 챙겨가지고 군산에 갔는데 대박. 깜깜한 밤이었어요. 와. 그래서 우리 뭐 하냐 뭐하러 여기? 갔냐? 간장게장 먹었나? 문도 안 열었어요.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문 연 데가 횟집 하나 보여서 거기 들어가서 먹으면서 숙소 구하고 와.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나와서 택시 아저씨한테 여기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해가지고 데려다 주셔서 기찻길에서 놀다가 그 다음날 또 표 찾아봐가지고 그냥 올라왔거든요. 청춘 그 자체. 청춘이죠. 제가 아니, 아직도 이게 로망이잖아. 기억나. 야 군산 가서 회한 사라 하자. 이러면서. 진짜 딱 그거 때문에 해보러 가자, 바다 보러 가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자기의 연속인데 원래는 내일이라는 게 있고 하루에 이게 패턴들이 그렇지. 있는데 그 미리 규칙을 예약하고. 벗어난 일탈이었던 것 일할 같아요. 때는 아니었나 보네요. 이때는 이럴 때 아니었죠. 저 다행히. 네. 회사까지 무지개 땡땡이 좀 쳐야 회사 완성인가? 땡땡이 쳐야지. 저는 좀 세미 땡땡이는 많이 쳐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규칙을 어겼다기보다는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중학생 때 힘들면 몰래 나가서 양호실 가서 소설책 숨겨가서 양호실 커튼 뒤에서 소설책 읽고 이런 게 생각이 안 양호한데? 나더라고요. 저번에 나보고 PC방 간 게 무슨 일탈이냐고. 양호하네, 저 양호실이다. 늘 이런 식으로 약간 도망쳤던 게 교회에서 이제 성극 연습할 때는 성가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습하잖아요. 뒤에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몇 명만 아는. 그런 데로 빠져나가서 유자차 먹고 오고 그랬어요. 나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런 추억들이 다 있다니까요. 반려구를 시켰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꼭 하라는 거예요. 여성들을. 여자 회원들을. 그래서 제가 저 야맹증이 있어가지고 연습 못한다. 야맹증이랑 밤에 연습했어요? 밤에까지 대박. 연습을 와, 시켜가지고 이거는 나 그럴만하다. 야맹증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일탈일까요? 모르겠어요. 범생이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다 너무 범생이야. 저 회사 워크숍 가서도 강의 안 듣고 숙소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김창호 강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전 강연할 때 핸드폰 했어요. 그래서 막 학과 여행 가면 친구랑 먼저 집에 간다고 하고 둘이 횟집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저도. 제일 이상한데 갑자기 나는 제일 불법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왜 자꾸 규칙을 뭔가 대항해본 경험이 있을까 했는데 별로 엄격한 규칙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고 가장 심했던 건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요령껏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근데 그냥 그때 용기 낸 게 수업을 안 듣는 거 상상을 못했는데 안 듣고 양호실 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냥 잠깐 너무 힘드니까 잠깐 별도 공간으로 도망가서 딱 1시간만 머리를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냥 시스템에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랍스터의 주인공 데이빗도 어떻게 보면 비번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쉽게 평범해요. 말하면 소심할 수도 있고 못 참을 땐 못 참고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영화의 구조에 따르면 2번의 탈출을 감행을 하잖아요. 처음에 호텔에서 갔을 땐 사실 우리 같은 거예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사고 치고 이제 도망치듯 이제 탈출을 한 거였지만 두 번째 탈출, 이 숲이라는 공간에서의 탈출은 그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모양이 보여요. 이 처음에는 이제 암구호를 만들고 둘이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떠나자.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어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어떤 선택을 감행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그렇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앞에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그게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호가 되게 연결된다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이 둘이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여기선 사실 이 사람들 상황에서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거 진짜 상황이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호텔에서든 숲에서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무가 어떻게 보면 좌우가 뭔가 대칭적이지 않은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랑이냐 죽음이냐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 영화를 볼 때는 호텔이 이상한 데인 줄 알았어요. 호텔 너무 이상한데? 이상하지. 미친 이상하잖아. 곳인데? 오히려 그 이 숲에 있는 이 레지스탕스를 응원했어요. 맞아. 이 사람들 이겨라. 근데 근데 여기도 이상해. 여기로 들어가 봤을 때는 제정신 아니야.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래. 억압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이 두 공간 중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데이빗은 물론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커플이든 솔로든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데이빗처럼 어느 시스템에도 사실 쉽게 적응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탈출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저 양호실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따를 수 없거나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룰이 있을 때 그것과 엄청 극한 대립을 벌일 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라는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각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의 사고 실험장과 같은 영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고 실험과도 같은 건데 꼭 사랑 이야기, 사랑을 이제 소재로 했지만 어떤 규칙과 인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아진 영화입니다. 네. 맞아요. 뭔가 규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규칙만 있고 자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과연 행복한가라는 지점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더 랍스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클로징 코너인데요. 이번 주에 뭐 봤지? 저는 김태호 PD의 신작 예능 지구마블 세계여행 따끈따끈한 일화를 보고 왔습니다. 네. 티빙에서 하고 있고 해외를 제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요즘 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작진도 또 김태호 PD라고 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좀 특이했던 점은 출연자가 모두 여행 유튜버였어요. 아, 빠니보틀, 아니버틀. 원지, 곽튜브 이렇게 출연을 하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부루마블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방식을 딱 따온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곳으로 여행을 바로 떠납니다. 낭만 그 자체네요. 저 같죠? 군산 떠난 사람죠. 근데 중간에 황금 열쇠도 뽑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미 그 지구마블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의 비자를 제작진이 미리 받아놨다. 어. 그래서 어디가 어디든 걸려도. 가도 된다. 아, 무인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있어요, 다행히. 그치. 그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각 여행지에서 찍은 영상을 채널에 올리고 조회수로 승자를 가려내는 대결하는구나. 룰을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 사실 무도에서 무한도전에서 이런 한번 컨셉 했었어요. 굉장히 마라도 짜장면 먹으러 가고 무도에 어디 가 갈래 있다. 했던. 그러니까 제작 기간만 이게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짧게 걸리는 걸요. 계속 이제 만약에 방글라데시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3일 있다가 또 주사위를 던져서 다른 곳으로 또 가고 또 근데 진짜 가고. 힘들겠다. 여행 한국을 유튜버니까 못 할 오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저는 첫 타 보면서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알아서 여행 컨셉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작진이 시키지 않았는데. 프로야. 왜냐면은 조회수를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빠니버틀을 예로 들면은 싱가포르이 걸린 거예요. 근데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거기가. 근데 알아서 자기가 3일을 10달러로 버텨보겠다고 하는 갑자기 거예요. 10달러의 행복을 찍네. 약간 만원의 행복처럼. 그래서 이제 막 기내식 먹을 때 빵 챙겨와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만원 행복까지 부려넣어. 싱가포르까지 가서 싱가포르 가서. 그래서 PD는 편하겠다. 그림 나오니까. 자기가 알아서 또 하니까. 전 이게 왜 이런 짠내내는 컨셉의 빠니버틀의 여행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 이게 왜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면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언제 갈지 몰라라는 맞아. 마음에서 뭐 플렉스하죠. 컨셉이고 쓰죠. 뭐고 다 쓰고 오잖아요. 후회하니까 나중에 뭐 여기 또 언제 와보겠어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여행 유튜버고 매번 또 여행지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뭔가 새로운 컨셉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행하는 법을 배우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뭔가 여행을 돈 있을 때 가고 뭔가 여기 다시 못 올 것처럼 생각하고 쓰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람들 보면서 나 한 번쯤 이렇게도 여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콘텐츠여서 여행지 찾아보고 여행 가는 법을 배우는 재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행 간 지 되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되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면 부러워요. 네, 보면 근데 그래서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못 가니까. 너무 배 아픈 거 아니야? 10달러로 버티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진 거 않아요. 아유 저렇게 고생한다 이러면서 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책인데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 도서관. 네, 제목처럼 뉴욕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나정호 교수라는 분의 에세이인데 얼마 전에 유퀴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네,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한참 전에 제가 이제 아침 시사 방송할 때 인터뷰도 했었고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하면서 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신과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뭐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법, 내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때 필요한 태도 등등 우리가 정신과 전문의 에세이에 기대하는 모든 게 담겨 있죠. 근데 뻔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정신과 에세이 많이 읽어봤는데 이분이 주로 수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글로 써요. 수련 과정?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의가 돼서 지금 딱 한 명이 교수가 되기 전에 레지던트하고 막 그 네. 고생하는 시절 서러운 있잖아요. 시절. 그쵸.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고 고민이 많은 시점.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전문의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교수가 되더라도 고민은 계속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단정적으로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같은 솔루션형 글보다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으니까 공감이 훨씬 많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폐증 있는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거 다 뉴욕 주민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신과 의사 윤리상 약간 각색이 그렇겠죠. 됐겠죠. 그 누군지 식별되지 않게. 이분이 아들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서 응급실로 종종 아들을 데려와요. 근데 이게 입원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은 혹시 이게 싱글맘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일단 맡기고 싶어가지고 데려온 건가? 라는 생각이 실제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의사들이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입원이라는 게 누가 들어오면 누가 못 들어와. 그렇지. 병동이라는 게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원을 받아주는 게 맞냐, 칼같이 보내주는 게 맞냐, 그리고 이렇게 자꾸 병원에 의존하게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사는 뭐 오죽하면 그럴까 공감하면서도 집에 칼같이 보냅니다. 근데 어떤 의사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해요. 다른 방법? 이건 그냥 제가 입원 받아줬다라고 안 하고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뭔가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책에서 확인해 보시고. 비밀이에요? 왜? 그것쯤은 말해줘도 되지 않나? 안 돼.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나정호 교수는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례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동정은 개념을 알려주네. 그렇죠. 개념을 알려줘요. 동정은 뭐냐면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을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고 공감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내가 사람의 직접. 그렇지.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 동정하느냐 공감하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동정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결국 공감까지 나아가는 게 타인의 고통을 실제로 덜어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깨달음,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볼 지점들, 이것들 쭉쭉 던져주고 무엇보다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따스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럴 것 따뜻한 같네요. 거군요. 그래서 책이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실제 두껍지 않거든요.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좀 생기셨다면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사람 도서관이죠, 제목이. 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재밌게 보신 작품 있으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보겠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책플릭스 수다방 댓글 읽기 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 월요일 3월 20일까지 책플릭스 인스타그램,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플로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